그럼 이제 좌표를 이렇게 나타내는 기호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 A라는 점을 한번 봐봐. 수직선 위에 한 점이 있어. 그런데 그거에 대응하는 수, 얘를 그 점의 좌표라고 하지. 그러면 A라는 좌표는 2가 되겠구나. 요렇게 나타낸다는 소리고요. 같은 방법으로 얘를 또 가볼게. 얘는 5야. 5는 0에 대응하고 있으니까 5라는 점은 0에 대응합니다. 마지막 B라는 점도 너희가 해봐. B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3에 대응하고 있으니까 B라는 것은 마이너스 3에 대응해. 요렇게 정리해주면 그냥 끝나. 이게 진짜 어렵지 않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좌표평면과 좌표평면 위에 점의 좌표라고 선생님이 해놨는데 먼저 좌표평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볼 거야. 자, 먼저 얘 있잖아. 요렇게 가로선 그은 거 있지? 얘를 X축이라고 얘기해. X축. 지금 들으면서 외워버려 얘들아. 그 다음에 세로선으로 이렇게 긋는 거. 얘를 Y축이라고 얘기해. Y축. 그러면 X축과 Y축이 어딘가에서 만나고 있지. 얘를 원점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너희 교재 보면 X축, Y축 원점에 대한 내용들이 2번 이렇게 해서 좌표평면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그림으로 살펴보고 있고. 자, 그러면 이렇게 X축, Y축으로 이루어진 좌표축, 좌표평면에 점을 하나 선생님이 찍어놨어. 이 점은 쌤이 여기다가 이제 순서상으로 표현을 할 건데 천천히 말할게. 앞쪽에 쓰는 게 X좌표. X좌표는 X축에 찍힌 요 A라는 거, 요 값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뒤쪽에 쓸 게 Y좌표. 이 점에 Y축에 찍힌 요 값을 써주는 거야. 그래서 얘를 A, B라고 쓸 건데 지금부터 선생님이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할 거야.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너희 교재 3번에 보면 3번의 소가로 2번 좌표평면 위에 한 점 P에서 X축, Y축에 각각 수선을 긋고 거기 찾았어. 그 내용을 선생님이 그대로 정리할 거거든. 선생님 그냥 쌤이 편하게 설명해 주면 되지 왜 그렇게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나중에 이제 긴 문제를 풀 때 혹은 나중에 너희가 학년이 더 올라가서 더 어려운 개념을 배울 때 누군가가 시험 볼 때 말로 쉽게 설명해 주지 않아. 너희가 그걸 보고 해석해서 이 말이 이 말이구나를 알아차려야 돼. 그치? 그러니까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얘를 그대로 개념으로 적용을 해볼 거야. 자, 좌표평면 위에 한 점 P에서 이랬어. 너희 교재 찾았어? 그러면 좌표평면 위에 한 점 P에서 이 P 찾은 거야. 거기에서 X축, Y축에 각각 수선을 긋고 그러면 X축, 여기가 X축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와 그 다음에 Y축, 여기에 각각 수선을 그었어. 그치? 그리고 나서 또 시키는 대로 이 수선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에 대응하는 수 X축과 만나는 요 점에 대응하는 수 A Y축과 만나는 이 점에 대응하는 수 B 맞죠? 걔를 각각 A, B라고 하고 순서상 A, B를 점 P의 좌표라고 한다. A, B를 점 P의 좌표라고 한다. 이렇게 하나의 개념을 보면 너희 솔직히 개념 안 읽지? 알고 있어. 안 읽고 그냥 선생님 설명해 줘. 저게 X축, 저게 Y축, 점 찍었어. 이렇게 하잖아. 그렇게 약간 너무 쉽게만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냉정하게 요거 하나씩 끊어가면서 이 말이 의미하는 게 얘구나. 얘를 지금부터 해두면 훨씬 더 좋다고 선생님이 계속 강조했어. 그래서 너희가 스스로 개념을 이해하려고 한번 노력했고 선생님이 옆에서 도와줬고 너희가 직접 한 거야. 너무 잘했고. 그래서 이 점의 P, 점 P라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할 때 앞쪽에 쓴 거, 요 A를 점 P의 X좌표, 그다음에 뒤쪽에 쓴 거, 이 점 P, 이 P에 대한 요 값을 점 P의 Y좌표라고 한대.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또 많이 쓰이는 거. X축 위에 점의 좌표랑 Y축 위에 점의 좌표의 특징이 있어. 얘는 지금만 잘 나오는 게 아니라 나중에 고등수학으로 연결될 때 그냥 중학교 2학년에 가서 함수를 배울 때 그때 자체부터도 진짜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꼭 알아야 되는데 X축 위에 점이래.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이 축이 X축이라고 했잖아. 여기에 점을 막 찍는 거야. 근데 얘들아 잘 생각해보면 이 값은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어떤 값이? 예를 들어 선생님이 여기를 1이라고 했어. 그러면 요 점은 X값은 1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Y축으로 수선의 발을 긋잖아? Y값은 0이 나오네? 그러니까 얘는
1,0이 되는 거야. 그치? 또.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라고 값을 한번 정해볼게. 그러면 이 점을 잘 생각을 해보면 x축에 찍힌 대응하는 값은 마이너스 2야. 그럼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y축에 찍힌 값은 이렇게 y축으로 수선의 발을 내렸더니 0이야. 0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x축에 찍힌 점들은 모두 무슨 값이 y값이 0이라는 게 어마무시하게 중요하고요. x값은 그 값에 따라서 이제 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그냥 x 좌표라고 써줄게. 자, 나중에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 선생님이 예언할게. 어떤 점이 있는데 걔가 x축 위에 있는 점이야 라고 나올 거야. 그럼 너희는 x축 위에 있어? 그러면 x값은 내가 잘 알 수 없지만 y값은 무조건 0이겠구나. 요렇게 미지수를 잡는 거야. 그럼 이제 문제가 풀리기 시작해. 오케이. 자, 같은 방법으로 y축 위에 점을 또 볼게. y축 위에 점이라는 거는 얘가 선생님이 y축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위에 이 점들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선생님 여기에다가 점을 찍었어. 그리고 이 y값을 만약에 3이라고 했어. 그러면 여기에서 x값은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린다고 했는데 어머나 뭐야? 0이야. 그지? 그런데 y값은 지금 y값은 요 자체 값이니까 3이 요렇게 되는 거잖아. 맞아? 똑같은 방법으로 요렇게 생각을 해보면 y축 위에 있으면 x값은 다 0이 되겠구나. 그래서 y축 위에 점의 좌표라고 하면 x값은 0이고요. y값은 그 y 좌표값을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y축 위에 점의 좌표야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미지수로 x는 무조건 0이고 y는 모르니까 이렇게 다른 미지수로 잡아야지 이렇게 쓸 수 있어. 이 진짜 중요해. 진짜 잘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 내용 꼭 확인을 해주고